Many 한국인들이 outlets 모두 in this 떠나면 room have been 미국 fear-mongering the 제조업의 American people 47%가 into 멈춥니다. believing there is a 미국이 지금 초비상 사태입니다. 조지아에서 as we 벌어진 broaden our 충격적인 scope 구금 from the 사태. tragedy here. 317명의 한국인 기술자들이 하루아침에 군사작전처럼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건이 한미 관계 전체를 뒤흔드는 파국의 시작이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시작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힘든 시기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모든 것의 시발점이 된 조지아 구금 사태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한미 관계 전체를 뒤바꿔 놓았는지 말이에요. 현지 시간 4일,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배터리 공장에 난데없이 들이닥친 이민세관 단속원들. 헬기와 무장 차량 행렬까지 이어지며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기술자는 이렇게 증언했어요. 무서웠죠. 헬기까지 떠서 전부 이렇게 군사작전 벌이듯이 하니까. 다 모여서 비자 분류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끌려가더라고요. 317명의 한국인 직원들이 줄지어 수색을 당했고 케이블 타이에 손발이 묶이기도 했습니다. 소지품을 반납하자 손에는 일제히 수갑이 채워졌어요. 이들이 끌려간 포크스턴 구금 시설의 실상은 정말 참혹했습니다. 이미 수감된 다른 죄수들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취급을 받아야 했거든요. 족쇄도 차는 친구들도 있었고 2인 1실은 그나마 나은 편이었죠. 한 방에 10명 넘는 인원을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구금자들은 자신들이 범죄자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충격받았죠. 신분이 범죄자인가? 범죄자가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설 내부 환경도 최악이었습니다. 2층 침대가 40대 있으면 80명 정도가 들어갈 건데 거기에 변기가 4개 정도만 있었어요. 매일 3번 빵을 제공받았지만 냄새나는 물은 고역이었습니다. 물도 식수를 갖다 주는데 거의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왜 주는지도 모를 정도로. 한국에 돌아온 가족들이 SNS에 올린 글을 보면 더욱 참담해요. 총이 무서워 항해 한마디 못했다. 음식은 개한테 줘도 못 먹을 수준이었다. 오랜만에 만난 동생은 몸이 반쪽이 됐다. 샤워 시설과 화장실은 천조각 한 장이 가림막의 전부였고 70명이 넘는 사람을 한 곳에 몰아넣은 숙박시설은 제대로 된 침구류 하나 없었다고 합니다. 유리가 깨진 창문에 먼지가 너무 많아서 또 불릴까봐 거의 1시간 이상 잠을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언제 나갈 수 있을지 모르는 불안감이었어요. 석방이 한 차례 안 됐을 때 모두가 망연자실했어요. 저희가 일단 다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협상이 잘못됐다고 해서 언제 나갈 수 있을지 하루하루 마음 졸여야 했습니다. 언제 나갈지 계속 몰라서 그게 제일 힘들었죠. 언제까지 버텨야 되나. 진짜 최악이었어요. 구금된 지 8일 만에야 고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 11일 새벽 굳게 닫혀있던 구금 시설의 철문이 드디어 열렸고 살았구나, 끝났구나 싶었죠.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상황에서 직원들을 파견 보낸 기업들은 건강검진, 힐링 프로그램, 추석까지 유급휴가 제공, 각종 심리 상담 등을 진행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자들이 한국으로 돌아오자 미국 현지 언론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실수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도 미국에는 이런 일을 할 인력이 없다며 조지아에서와 같은 급습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외국인 투자를 오히려 억제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대차 호세 뮤뇨스 대표이사의 지적이 진영을 불문하고 미국 내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요. 미국에선 구할 수 없는 전문 인력과 기술, 장비가 많다. 무조건적인 투자와 비자를 요구하는 묻지마. 압박보다는 냉정한 사실만 나열한 현장 기업인의 쓴소리가 훨씬 더 와닿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온 거였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조지아 구금 사태가 벌어진 지 며칠 후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타임지와 진행한 취임 100일 인터뷰에서 나온 발언들이 미국 정치계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오늘자 미국 타임지 표지를 장식한 한국 대통령의 얼굴.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통상 협상에 대한 뒷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동의했다면 탄핵을 당했을 것이다. 미국 협상팀의 합리적인 대안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매체를 상대로 탄핵이란 단어를 사용할 정도로
미국의 요구 조건이 너무 엄격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대통령이 미국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파격적인지 아시겠어요? 3,500억 달러 투자 펀드를 놓고 모두 다 현금으로 낼지, 투자 손실은 어디가 떠안을지가 쟁점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에 녹록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미국 측의 압박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나왔어요. 남들은 사인하는데 너는 사인 못하냐? 우리가 어디로 간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답변은 당당했습니다. 좋으면 사인해야 되는데 이익되지 않은 사인을 왜 합니까?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협상 과정의 어려움을 숨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세워주며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을 넘어 한국이 초강대국 사이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어요.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함께하면서도 한중 관계 역시 잘 관리하겠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선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중단, 감축, 폐기 3단계를 제시하고 단계적인 제재 완화나 해제를 위한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요구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관세 협상 타결 한 달 반이 지났지만 지난주 산업통상부 장관과 미국 상무장관의 만남은 또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를 놓고 미국이 협박조의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요구는 투자를 위해 설립하는 법인에 3,5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라는 겁니다. 투자처는 미국이 결정하고 우리 정부는 45일 안에 무조건 돈을 보내야 합니다. 안 보내면 관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3,500억 달러, 486조 원은 내년 우리 정부 예산의 약 6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우리나라 1, 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지난해 매출 전체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통상 관계자는 미국의 이런 요구는 국내 제도 등을 볼 때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막대한 달러를 조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분을 갖는 직접 투자 방식은 실패할 경우 돈을 모두 날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 때문에 대출이나 보증 방식으로 투자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더 가관인 건 수익 배분 조건이었어요. 미국은 한국의 투자금 회수 전까지는 수익을 반반씩 나누고 회수가 끝나면 90%를 가져가겠다는 요구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투자 실패의 책임은 우리가 모두 지게 되는데 이익은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주장입니다. 연도별 투자 한도를 정한다든지 투자처와 손해났을 경우에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안전장치를 여러 개 걸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미국의 요구에 대해 미국 내에서조차 비판이 나옵니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의 딘 베이커 박사는 한국과 일본이 합의를 수용하는 건 어리석다며 트럼프 요구 금액의 10분의 1만 수출 피해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하면 훨씬 더 유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상무장관의 대응이 더욱 문제를 키웠어요. 하워드 러트닝 미국 상무장관은 무리한 단속이 투자를 막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 정당한 비자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미 정당한 비자로 온 사람들을 불법 구금해놓고도 말이에요. CNBC에 나와서는 관세로 위협하며 투자협정에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세부 협의가 진행 중인 무역협상을 거론하며 미국 요구를 받지 않으면 관세를 내야 할 거라고 말해 15%로 낮춘 관세를 다시 25%로 되돌릴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백악관에 온 이재명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았다며 서명하든지 관세를 맞든지 선택하라고 윽박지르듯 말한 겁니다. 이미 일본은 서명했고 시장 개방에 동의했다고 압박했습니다.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미국이 얼마나 일방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먼저 서명한 일본의 경우 5,500억 달러 투자금이 회수되기 전까지는 수익을 절반씩 나누고 이후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갑니다. 또 미국이 투자처를 선정하면 일본은 45일 내 자금을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으로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방식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일본과 큰 차이가 있고 대규모 외화 유출이 현실화되면 외환 위기 위험도 있습니다. 외환 시장에 미칠 충격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주고 미국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해답을 달라. 또 한국은 기업이 투자를 주도하고 정부가 보증하는 방식을 선호하는데 미국은 직접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미국 정부가 조지아주에서 비자를 제대로 받으라며
한국 기업 노동자를 구금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미국 투자에 대한 매력도를 상당히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투자하는 금액은 훨씬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도 힘들고,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기자회견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상을 하려다 보니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동맹의 팔을 비틀어 자국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미국의 의도와는 달리 이번 조지아주 사태로 공장 건설은 기약 없이 지연됐습니다. 양측이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교착이 길어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 발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한국 국민들의 진짜 심정을 대변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굴복했다면 정말로 탄핵감이었을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 발언이 나온 후 미국 내부에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미국 언론들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에는 이런 일을 할 인력이 없다며, 조지아에서와 같은 급습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외국인 투자를 오히려 억제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대차 호세 뮤뇨스 대표이사가 한 말이 미국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요. 미국에선 구할 수 없는 전문 인력과 기술, 장비가 많다는 지적이 진영을 불문하고 미국 내 반향을 일으키는 건 새겨볼 대목입니다. 무조건적인 투자와 비자를 요구하는 묻지마 압박보다는 냉정한 사실만 나열한 현장 기업인의 쓴소리가 훨씬 더 와닿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이건 너무 나간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특히 한국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주들의 의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지아주 공화당 의원들은 현대차 공장이 우리 주 경제의 핵심인데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어요. 텍사스주, 엘라베마주 의원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제계의 반발은 더욱 거셌어요. 미국 상공회의소는 성명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미국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5년간 420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의 대미 투자가 가져다준 기술, 혁신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생각하면 이번 구금 사태는 명백한 실책이라고 비판했어요. 더 심각한 건 조지아주 현지 상황이었어요. 조지아주 사바나 지역에서는 벌써 경제적 타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이 자주 가던 한인 식당들의 매출이 급감했고 한국 기업 협력업체들도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현대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 CEO가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 말이 현실적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 기술자들이 우리의 핵심이에요. 생산 공정, 품질 관리, 심지어 기계 조작법까지 모든 걸 이분들이 가르쳐줬거든요. 이분들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한국 전문가들이 모두 불안해하고 있어요. 벌써 몇 명이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막막해요. 이런 상황에서 러트닉 상무장관의 대응은 더욱 상황을 악화시켰어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계속해서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정당한 비자를 받으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서명하든지 관세를 맞든지 선택하라고 압박했어요. 하지만 이런 일방적 압박이 오히려 한국의 반발을 키우고 있다는 걸 미국 내부에서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에서 나온 분석이 충격적이었어요. 딘 베이커 박사는 한국과 일본이 이런 합의를 수용하는 건 어리석다며, 트럼프 요구 금액의 10분의 1만 수출 피해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하면 훨씬 더 유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전문가조차 트럼프의 요구가 비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또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 압박이 계속되자 한국 정부에서 완전히 예상 밖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타임즈 인터뷰에서 한 말 중에 정말 주목할 부분이 있었어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을 넘어 한국이 초강대국 사이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한 부분 말입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실제로 다른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신호였거든요. 먼저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미국만이 선택지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 때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독일 폭스바겐, 프랑스 에어버스 등과의 협력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덜란드 ASML과의 반도체 장비 협력도 구체화되고 있다고 해요. 중국과의 관계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중 관계 역시 잘 관리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현실화되고 있는 거였죠. 중국 측에서도 한국의 이런 움직임을 환영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이 한국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연이어 나왔어요. 이들 국가는 미국보다 훨씬 우대 조건을 제시하면서 한국 기업들을 모셔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반응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현대차그룹은 미국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지아 구금 사태 이후 미국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는 게 이유였어요. 삼성전자도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LG 역시 미국 외 지역에서의 투자 기회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했어요. 국내 여론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왜 미국에 굽신거려야 하나는 여론이 압도적이었습니다. 486조 원을 현금으로 내라니 이게 말이 되나? 투자 실패하면 우리가 손해보고 성공하면 미국이 90% 가져간다고? 이런 조건이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유럽이나 동남아시아가 훨씬 합리적이다. 이런 댓글들이 수만 개씩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상을 하려다 보니 어렵다는 발언은 단순한 협상 전술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더 이상 일방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죠. 좋으면 사인해야 되는데 이익되지 않은 사인을 왜 합니까? 이 한마디가 한국의 입장을 모든 걸 보여줬어요. 미국 내에서도 위기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지아주, 텍사스주, 엘라베마주 등 한국 기업이 투자한 지역의 의원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공화당 내부에서도 너무 강경하게 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트닉 상무장관은 여전히 강경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서명하든지 관세를 맞든지 선택하라는 압박을 계속했고 트럼프도 이를 지지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이 결국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양측 모두 자신들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었습니다. 협의 결과에 대해 통상 관계자는 지금은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지 분위기는 예상보다 훨씬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 규모는 3,500억 달러. 투자 방식을 어떻게 정할지 또 투자 수익은 어떻게 나눌지가 문제인데 미국은 일본과의 합의 사례를 거론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명한 일본의 경우 5,500억 달러 투자금이 회수되기 전까지는 수익을 절반씩 나누고 이후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갑니다. 또 미국이 투자처를 선정하면 일본은 45일 내 자금을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으로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방식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일본과 큰 차이가 있고 대규모 외화 유출이 현실화되면 외환 위기 위험도 있습니다. 한국 측은 이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외환 시장에 미칠 충격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주고 미국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해답을 달라. 또 한국은 기업이 투자를 주도하고 정부가 보증하는 방식을 선호하는데 미국은 직접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동 과정에서 러트닉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일본도 했는데 한국이 못할 이유가 있느냐며 압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정관 장관은 한국과 일본의 경제 구조와 외환 여건이 다르다며 맞섰어요. 특히 조지아 구금 사태가 언급되면서 분위기가 경직됐다고 해요. 김 장관은 미국 투자에 대한 매력도를 상당히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투자하는 금액은 훨씬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도 힘들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거죠.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측은 이미 합의한 큰 틀을 바꿀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고 한국 측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맞섰어요. 회동은 예정된 2시간을 훌쩍 넘겨 4시간 가까이 진행됐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했다고만 밝혔고 미국 측도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어요. 그 와중에 미국 정부가 조지아주에서 비자를 제대로 받으라며 한국 기업, 노동자를 구금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상황이 회동 내내 무거운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기자회견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상을 하려다 보니 어렵다고 말했는데 이번 회동 결과가 그 발언을 뒷받침하는 모양새가 됐어요. 양측이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교착이 길어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음 회동 일정조차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뉴욕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나자 미국 내부에서 새로운 움직임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건 한국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지역의 정치인들이었어요. 조지아주, 텍사스주, 엘라베마주 의원들이 잇따라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지아주 공화당 상원 의원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대차 공장이 우리 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협상이 결렬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우리 주민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텍사스주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어요.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는 지역 하원 의원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중단되면 수만 개 일자리가 위험해진다며 연방 정부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더 주목할 만한 건 공화당 내 온건파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공화당 중진들이 비공식 모임을 가졌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이들은 너무 강경한 접근이 오히려 미국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했다고 합니다. 한 공화당 관계자는 한국은 우리의 핵심 동맹국이자 경제 파트너인데 일방적 압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좀 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미국 경제계의 반응도 달라지고 있었어요. 월스트리트에서는 한국과의 협상 결렬이 현실화되면 관련 주식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과 협력 관계에 있는 미국 기업들의 주가가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어요. 한 투자은행 애널리스트는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과 투자 여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대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와 러트닉은 여전히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좋은 딜이 아니면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올렸어요. 미국이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도 CNBC 인터뷰에서 한국이 합리적 선택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 유치 제한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 상무부가 한국의 주요 기업들에게 직접 접촉해서 투자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또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한국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왔어요. 네덜란드는 ASML과 한국 기업들 간의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움직임은 더욱 적극적이었어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가 한국 투자 유치를 위한 특별 우대 조건을 제시하며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리고 미국은 계속 강경 입장을 유지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었습니다. 한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밤, 백악관에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일론 머스크였어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인 그가 트럼프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한국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 겁니다. 대통령님, 한국 기술자들 없으면 미국 제조업은 끝납니다. 머스크의 말은 간단하면서도 충격적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공장에서 일하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바로는 한국 엔지니어 1명이 미국 엔지니어 10명보다 생산성이 높습니다. 품질 관리, 공정, 최적화, 문제 해결 능력.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에요. 머스크는 더 구체적인 예를 들었어요. 배터리셀 제조 공정에서 불량률을 0.01% 이하로 줄인 건 한국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이들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조지아에서 벌어진 일을 보고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트럼프는 머스크의 말을 들으며 점점 심각해졌어요. 머스크는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가 중 하나였고 그의 의견은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애플 CEO 팀 쿡,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가 잇따라 백악관에 전화를 걸어왔어요. 모두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악화는 미국 기술 산업에 치명적입니다. 팀 쿡은 특히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어요.
아이폰의 핵심 부품 중 70%가 한국에서 나옵니다. 삼성의 OLED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이들과의 협력 없이는 아이폰 생산이 불가능해요. 지금처럼 한국을 압박하면 애플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글의 피차이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은 AI와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특히 삼성과 SK의 AI 반도체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이들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미국의 AI 경쟁력에도 큰 타격이 됩니다. 실리콘밸리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글, 애플, 메타, 엔비디아 등 주요 기업의 한국계 임직원들이 주도하는 이 운동은 순식간에 확산됐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엔지니어들은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우리는 미국인이면서 동시에 한국의 기술력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조지아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이민 단속이 아니라 미국의 미래 경쟁력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업들에서 일하는 한국계 임직원들의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 구체적 수치가 공개됐어요. 구글 전체 엔지니어의 12%, 애플의 8%, 메타의 15%가 한국계였습니다. 이들이 만약 대거 이직하거나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미국 기술 산업에 미칠 타격은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전자가 텍사스 오스틴 공장의 추가 투자 계획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원래 17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 계획이었는데 이를 무기한 연기한다는 거였습니다. 현대차그룹도 조지아 공장의 생산 라인 확장 계획을 중단했어요. 50억 달러 규모의 투자였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 투자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미시간 공장 건설 계획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어요. 이런 소식들이 연이어 나오자 해당 지역 의원들이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삼성 투자 중단으로 우리 주에서만 2만 개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생계 문제입니다. 조지아주 주지사도 마찬가지였어요. 현대차 공장 확장이 중단되면 우리 주 경제에 미칠 타격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연방정부에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청합니다. 미국 전역에서 터져나오는 우려의 목소리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된 트럼프는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트럼프는 러트닉 상무장관을 불러 긴급회의를 가졌어요. 회의실에는 머스크를 비롯해 주요 기업 CEO들도 참석했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겠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 머스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대통령님, 제가 직접 확인한 바로는 한국의 기술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팀 쿡도 거들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닙니다. 혁신의 파트너예요. 삼성의 최신 반도체 기술, LG의 OLED 기술. 이런 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러트닉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본도 우리 조건을 받아들였는데. 이때 예상치 못한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바로 국방부에서 온 관계자였어요. 실은 안보 차원에서도 한국과의 관계 악화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국방기술력, 특히 K방산 기술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아요. 구체적인 사례도 나왔어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입증된 한국의 포탄 생산 능력, K9 자주포의 성능. 이런 건 우리도 배워야 할 부분들입니다. 트럼프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우리가 양보해야 한다는 얘기인가? 이때 한 참모가 제안했어요. 대통령님, 협상 방식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일방적 요구보다는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말이죠. 구체적인 대안도 나왔어요. 한국의 우려사항인 외환 위험을 미국이 일정 부분 보장해주고 대신 한국은 미국 내 기술 개발과 일자리 창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요.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거였어요. 30분 넘게 진행된 통화에서 트럼프는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톤으로 대화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동맹국 간에는 서로의 입장을 배려해야죠. 이재명 대통령도 화답했어요. 한미 관계는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함께 발전해 나가는 파트너십이어야 해요. 통화 후 양국은 새로운 협상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백악관에서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미 양국이 새로운 경제 파트너십 협정에 합의했다는 거였어요. 기존의 일방적 투자 요구 방식에서 벗어나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혁신적 모델이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랬어요.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는 단계적으로 진행하되 미국이 환율 안정화 지원. 투자 수익은 초기 10년간 5대5로 분배, 이후에도 한국이 30% 지분 유지. 투자 결정에 한국도 동등하게 참여. 조지아 구금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발표 직후 양국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해냈다는 댓글이 수만 개씩 올라왔어요. 처음엔 탄핵감이라더니 결국 미국을 굴복시켰네, 이 정도면 외교 대박이다. 조지아에서 고생한 기술자들도 이제 안심이겠다. 역시 당당한 외교가 답이었구나. 미국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어요. 특히 한국 기업이 투자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환영했습니다. 조지아주 사바나 지역 주민은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분들 덕분에 우리 지역이 살아났거든요. 앞으로는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가장 감동적인 건 조지아 구금 사태 피해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구금됐던 한국 기술자 중 한 명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이번 협정을 보니 우리 정부가 끝까지 우리를 지켜줬다는 걸 알겠어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엔 미국에 대한 실망감이 컸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진정한 동맹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그게 진짜 동맹이죠. 이번 일을 통해 우리가 배운 건 동맹국 간에도 서로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굴복이 아닌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협력, 그것이 진정한 동맹의 모습입니다. 조지아에서 고생하신 우리 기술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있었기에 더 나은 한미 관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마지막 한마디가 가슴에 깊이 남았어요. 우리는 작은 나라일지 모르지만 당당한 나라입니다.